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스탠더드 차트드 비트코인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 돌파 전망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탠더드 차트드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제프 캔드릭은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펜드릭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암호화폐 자체 문제가 아닌 더 광범위한 위험자산 시장의 침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정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격 회복을 이끌 촉매제로 위험자산 회복, 미국 등 국가들의 비트코인 매수와 같은 긍정적 소식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제 미국의 규제 명확성 확보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 반등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캔드릭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미 증시까지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실제적인 이 문제는 결국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불확실성, 경제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과 그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 4가지 긍정적 신호라는 기사고요. 크립토폴리탄이 비트코인의 몇 가지 지표가 조정이 끝나고 반등이 가까워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총 4가지 긍정적 신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하락이 약세장과는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접어들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번 하락은 2021년과는 다르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당시에 69,000달러에서 45,560달러로 41% 급락하는데 60일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같은 수준의 하락이 발생한다면 3월 말까지 64,400달러까지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폭은 지난해 6월 31.5%와 비슷한 상황이고 당시 비트코인은 71,940달러에서 49,222달러까지 60일 동안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조정이 과거 패턴과 유사하다면 더 큰 급락보다는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완전한 급락장에서는 41% 아주 빠르게 41%가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강세장에서의 조정 상황에서는 이제 31.5% 정도 작년에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락 폭이 조금 이제 좁혀지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세로 전환한 미국 달러 비트코인은 호재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2021년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들어섰을 때 이 달러 지수는 오히려 92.4에서 96으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초 109.2였던 DXY가 현재 104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달러로 몰리지 않고 있음을 뜻하고 시장이 안정된다면 비트코인이 단기 반등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달러 인덱스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죠. 110에서 최저 지금 103까지 떨어진 상태고 103.57 정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단기적으로 달러 지수는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호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파생 상품 시장, 비트코인 반등 가능성 시사라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시장은 여전히 건강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의 연간 프리미엄은 4.5%로 과거 약세장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6월 비트코인이 31,350달러에서 17,585달러로 44% 하락할 당시에 선물 프리미엄은 0%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시장은 비슷한 공포감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단기 반등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무기한 선물 펀딩도 0%에 가까워 매도와 매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보통 약세장에서는 이제 숏 포지셔닝의 우세에서 펀딩비가 음수로 돌아서지만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펀딩비가 이제 음수로 돌아선다는 건 숏을 그만큼 더 많이 이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 쪽으로 베팅을 더 많이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무기한 선물 펀딩이고, 그거는, 그리고 선물 프리미엄 자체도 지금 원래 하락장에서는 0%까지 떨어지는데, 현재에서는 아직까지도 4.5%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경제 불확실성과 부동산 위기,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이라는 내용인데, 3월 15일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시장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지만,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위기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1월 주택 판매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모기지 연체율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불안은 투자자들을 안전자산으로 이끄는데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지금 RSI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불리시 다이버전스,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가 이제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패턴을 지금 분석한 내용인데,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RSI가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24년에 이제 7월 정도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RSI는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는 이 패턴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23.06%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횡보세에 거의 이제 쌍바닥을 이루는데 이때에도 비슷하게 RSI가 위쪽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96.96%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던 흐름들이 있고 지금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내려가고 있지만 RSI는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과거의 패턴처럼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RSI 강세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이나 강세로 다시 돌아설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보조 지표를 통한 이제 하나의 기술적 분석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 2017년 패턴 반복 유동성 증가로 대폭발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리얼비전 CEO인 라울 팔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팔은 글로벌 통화 공급량과 비트코인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현재 시장이 2017년과 유사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이어졌지만 이후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정은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고 금융 환경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2는 새로운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역시 조정 후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M2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M2가 이제 상승을 할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암호화폐 상승한다라는 내용,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차트까지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차트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 글로벌 유동성의 이제 상관관계는 글로벌 유동성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현상들이 보통 나왔거든요. 선행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의 선행지표로서 지금 비트코인은 조정 추세를 보이지만 글로벌 유동성은 상승을 하는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신시아 루미스 미 정부의 비트코인 최대 100만 개 매집 법안 제출이라는 기사입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전략자산으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100만 개 매집을 제시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11일에 열린 제119회 의회에서 2025년 비트코인 법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2025년 비트코인 법은 미국 정부기관이 전략자산으로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 5년 동안 최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을 세금을 통해서 매입하겠다라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캐시우드 미국 경제 순환적 경기 침체 끝나고 AI 주도 생산성 붐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는 이 미국 경제가 순환적 경기 침체의 끝에 다다르고 있고 인공지능과 신기술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생산성 붐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이제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역사적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단기 경제 지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순환적 경기 침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 나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는 디플레이션 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을 자주 내놓은 CEO이고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 AI와 신기술을 통해서 이 생산성 붐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낮추는 효과들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피델리티 투자 거시 경제 책임자 비트코인 7만 달러가 주요 지지선.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선으로 어디까지 이제 지지를 받느냐를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74,000에서 7만 달러 선을 많이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부작용 감소하고 신속 대응 필요. 디지털 자산 세미나가 이제 열렸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2018년과 2020년에 열린 자세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살펴보지 못했다. 열린 자세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살펴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접근했다면 지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2022년에 이제 발의를
됐지만 입법화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 한참 늦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토큰 증권과 실물 자산 등 진화된 형태가 등장하고 있어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뭐 ETF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서 ETF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다. 비트코인 ETF. 아서헤이즈 비트코인 바닥 7만 달러 예측 중앙은행 개입 가능성 언급이라는 기사고요.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헤이즈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서헤이즈는 계속 이제 7만 달러 선의 바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대비 이제 36% 하락한 수준까지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트레이더들은 저가 매수를 시도하겠지만 모두 안전한 전략은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완화 정책을 단행할 때 추가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에서 7만 5천 달러 구간에 대규모 미결제 약정이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가격대에 진입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CPI 둔화에도 월가 매도세에 밀렸다. 다시 8만 달러 방어전이라는 기사고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8%로 예상치를 화해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첫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특히 핵심 CPI는 3.1%로 시장 예상치인 3.2%보다 낮았다는 거죠.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로 해석되면서 금융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통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이 부분까지 뭐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이나 반영이 잘 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도 지나가고 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가격들 뭐 두 번째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바닥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7만 4천에서 그러니까 이제 7만 달러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바닥을 잘 다지느냐가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은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34까지 올라온 상태고 지금 이제 공포 단계로 조금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 지수도 살짝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분석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마음 편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은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